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6월 셋째 주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제 뭔가 또 시작이죠. 6월 18일에 수성이 정지하면서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거해궁 14도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주에 시리우스랑 아주 가까운 도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행성의 역행이라는 게 겉보기 운동장이죠. 뭐 실제로는 얘네들은 잘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 보기에 역행을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성의 역행이 우리 삶하고 나름대로 유효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18일에 역행을 시작해서 7월 12일까지 며칠이죠? 24일 정도 역행을 하다가 12일에 거해궁 5도에서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 겁니다. 자, 수성은 1년에 3번 역행을 하고요. 한 번 할 때 한 23일, 24일 정도 역행을 해요. 자주 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수성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처럼 어떤 역행 정지, 순행 정지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앞뒤 3일 정도, 전후 3일이니까 총 6일 정도가 유효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5일부터 21일 정도까지겠죠. 아무래도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이 직업적으로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에서 나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타임로드의 역행 정지라는 게 꼭 수성뿐만이 아니고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대로 하다가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가까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역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익숙해진 루틴에서 벗어나서 자기 루틴을 바꾸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새로운 길을 가봐서 찾아야 될 때는 한 번에 그게 딱 되진 않아요.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죠. 사람들이 타임로드의 역행이 힘들다고 느끼는 게 이런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중간에 이제 막히고 걸리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또 뭔가 지금 자신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뭔가 레벨업을 하려면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영역으로 가려면요.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계획이 있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계획이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타임로드 역행 때 쏟아 부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그릇과 좀 더 다른 좀 더 큰 그릇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쉽지 이게 되나요? 다들 생활의 안정과 지금까지 루틴을 지키기도 바쁜 그리고 허덕허덕 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보통 역행은 좀 힘들게 힘겹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쉬어가야 되는 사람한테는 약간 힘겨울 것이고 어쨌든 노리고 있는 게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런 거죠. 뭐 그거 이외에도 수성정인지 특유의 이제 몇 번 나왔으니까 아시죠? 연락이 잘 안 되고 물건의 배송이 늦어지고 계약이 어그러지고 이런 일들이 안팎으로 자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메일이 상대편에서 스팸으로 빠진다든가 그리고 까맣게 있는다든가 꼭 해야 될 통화가 있는데 이상하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드라인을 늦추면서 일이 또 엎어질까 봐 노심초사한다든가 상대편 사정이나 혹은 내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뭐 이게 그렇게 거창하게 계약서가 아니라도 돼요. 뭔가를 사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못 사게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날짜가 늦춰지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엎어지게 되면 아예 그 계획을 취소해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나가리가 된다든가 혹은 사기로 했던 꽤 액수가 큰 물건을 한번 그렇게 판이 엎어지고 나니까 에이 됐다라고 그러고 안 사게 된다든가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이 엎어집니다. 수성정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큰 계자리 알파성인 시리우스 도스 근처에서 행성이 역행 정지하거나 순행 정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성 역행 정지는 시리우스에서 아주 가깝게 벌어지기 때문에
자, 시리우스 수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업 대박입니다.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 이번 24일 동안의 역행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이나 주요 프로젝트 런칭 같이 오랫동안 계획해온 중요한 건수가 있는 분들은 이번 수성 역행 기간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입장으로 좀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제대로 일 처리를 해 놓으면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예, 시리우스 같이 아주 큰 별, 그것도 길성에 속하는 별 주변 20분 이내에서 행성이 정제에 이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수성 조합은 사업의 성공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화성이 페가수스 자리 알파장의 마르카브하고 만날 예정이에요. 쌍어궁 23도 후반입니다. 마르카브는 화성 수성 족성이에요. 성급하고 거칠고 말하자면 생각하기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화성도 또 그런 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문제가 좀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생각은 짧고 흥분은 빠르고 평소 같으면 참고 넘어갈 일인데 꼭 이제 남들하고 언쟁이라도 한판 붙어야 성민이가 그 성질이 풀리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공산이 좀 큽니다. 그래서 10번, 20번 생각해서 이거는 진짜 참으면 안 되겠다. 절대 가만히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호구되겠다 싶은 되게 억울한 상황이 아니면 이 날짜 주변에는 며칠간은 남들하고 싸울 일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아요. 혹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으로 혹은 남들 말에 솔깃해가지고 중요한 결정, 특히 큰 돈이 걸려있는 어떤 결정을 별 생각 없이 덜컥 해버리는 경우도 잘 생기기 때문에 싸움 피하는 것도 있지만 돈 문제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카브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별로 없는데 성질이 급한 게 언제나 문제거든요. 자, 그 대신 언제나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마르카브는 그 훌륭한 피지컬, 몸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맨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해요. 중요한 경기를 뛴다거나 운동으로 경쟁한다든가 평소보다 더 나은 기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오늘 좀 내가 기록을 남겨봐야겠다, 이겨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날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달가운 날입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자, 이때쯤에 일식이 벌어져요. 일식은 해봐야 1년에 2번 있는 거니까 다른 어떤 트랜짓보다 위력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거해궁 영도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6월 21일 하지라는 거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에 일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금환일식은 개기일식하고 달리 달이 태양을 미처 다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은 태양의 이제 윤곽선이 마치 빛나는 반지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개기일식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부분일식하고는 비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성학적으로 개기일식하고 금환일식은 딱 거의 비슷한 레벨로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분일식이랑 단순 뉴문 같은 경우에는 한참 떨어지죠. 자, 보통 그래서 일식은 6개월에 한 번 벌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점성학적으로 유의미한 개기일식하고 금환일식이 벌어지는 확률은 전체 일식이 한 10번에 7번, 70%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일식은 일식치고는 지속시간이 좀 짧은 편이긴 해요. 뭐 지난번 일식 같은 경우는 막 3, 4시간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30 몇 분 정도 짧긴 합니다. 그래도 타임로드가 태양이나 달인 분들, 특히 타임로드가 태양 달로 조합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다른 어떤 트랜짓, 어떤 천체 구조와도 비할 바 없는 아주 강력한 변화의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일식이 네이탈상으로 제대로 걸린다. 네이탈에 타임로드가 된 루미너리가 타임로드가 된 상태에서 울로에서 제대로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른 트랜짓처럼 일상적인 사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직업이 바뀌거나 이사해가지고 거주지가 바뀌거나 학교가 달라진다던가 혹은 가족 구성원이 달라진다던가, 그래서 독립해서 부모님을 비롯한 친족하고 완전히 떨어져 살게 된다든가, 혹은 부모님이나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셔 다시 뵐 수가 없게 된다든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분가한다던가, 아이가 생겨가지고 진짜 구성원이 하나 무에서 유로 늘어나기도 한다든가. 그러니까 삶의 되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조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한번 바뀌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번복할 수 없는 성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의 무거운 변화가 일식 전후에 당연히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 파워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긴 편이에요. 월식보다 일식이 12배 정도 깁니다. 그래서 며칠간 있는 단발성 이벤트로 나타나진 않고요.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일식 전후 막 1, 2주 정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 몇 주에서 후 한 2, 3개월 정도 지켜보세요. 루미너리가 타임로드인 분들은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찬찬히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태양은 좀 진짜 태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 모두 죽겠죠. 얼어 죽겠죠. 예. 그러니까 마치 공기와도 같아요. 당연히 공급되고 유지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일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깜빡 잊게 되는 것들이 잠깐 끊겨서 사라지는 상황. 일종의 발전소가 고장나서 정전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태양이 뇌관이랑 심장을 담당합니다. 우리 뭐 심장 계속 뛰고 있잖아요. 심장 안 뛰면 사람 죽죠. 근데 우리 심장 뛰는 거를 계속 심장이 뛰고 있구나 라고 계속 느끼고 집중하고 인지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지 알아서 뛰어야 돼요. 그리고 뛰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기는 것들이 태양이 어떤 의미 영역이 있는 건데 이게 잠깐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상적으로 전기하고 수도가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전용성이 끊겨, LTE가 안 돼, 와이파이가 안 돼, 전화가 불평이 된다든가, 가스가 안 나와서 요리를 못 해, 온수를 못 틀어, 샤워도 못 해요. 대중교통이 갑자기 끊겨서 막 그 지하철하고 버스도 다 안 다녀. 택시를 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 그리고 맨날 가던 길이 사고가 생겨서 혹은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막혀가지고 이제 못 가요. 엄청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던 것들이 갑자기 뚱 끊기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 이상으로 진짜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일식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끌려면 당연히도 이것도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겠죠. 언제나 점성학적인 트랜짓을 사용하려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자만이 말하자면 과실을 따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어디에 있을까요? 해왕성. 자, 예, 역행으로 접어들죠. 이 표시가 RX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리트로그레이드, 역행으로 접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3일에 쌍호궁 20도에서 해왕성이 정지합니다. 그래서 역행으로 돌아서게 돼요. 자, 외행성에 속하는 해왕성 정지는요, 여러분, 전후 5일 정도, 길면 일주일 정도 유효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10일에서 14일 정도죠. 다른 트랜짓에 비해서는 유효기간이 좀 길죠. 아무래도 외행성이니까. 그리고 해왕성이 정지할 때는 아무래도 주변의 모든 일들이 되는지 마는지 끝나는지 시작하는지 이건지 저건지 다 애매모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딱 yes, no를 구분해야 되는 것들, 숫자로 1원 오차도 없이 딱 장부 맞추듯이 결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에는 정말 적합치 않은 그런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일들이 구획에 맞춰가지고 오차 없이 딱딱 맞춰서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 약간 완벽주의 처녀자리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처녀자리 캐릭터들이 딱 열통 터지고 뒷목 잡고 쓰러지기 쉬운 게 이 해왕성 정지 구간입니다. 반면에 꼭 좋은 건 아닌데 이걸 좀 잘 써먹으려면 역시 또 좋은 표현은 아닌데 똥인지 된장인지 까보고 싶지 않은 일들 있잖아요. 제발 까지 않았으면 좋겠다. 판도라의 상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남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져서 부각이 되고 이슈화가 되면 당연히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나는 쪽팔리고 당연히 불이익도 돌아올 수 있겠죠. 자, 그런 일들이 대충 묻혀서 시간을 보내다가 차츰차츰 잊혀지기에 해왕성 정지는 상당히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수습하고 얼버무려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그러니까 좀 찔리는 게 있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대충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써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제 연예인 스캔들이 딱 하고 터졌는데 갑자기 그거보다 10배, 20배 중요한 뭐 국가의 어떤 대이벤트가 터진다든가 훨씬 더 그 중량감 있는 진짜 특 A급 연예인의 스캔들이 비슷한 때 떠신다든가 그러면 그 어쨌든 전자에 속하는 당사자는 고맙게도 자기 스캔들이 묻히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대충 묻고 지나가자에는 해왕성의 정지가 잘 맞아요. 예. 자, 그리고 해왕성의 보편적인 의미들이 있죠. 술 취한 것처럼 오버하다가 자칫 이제 자제를 못하고 선을 넘는 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이나 인간관계 양쪽으로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안 해도 되는 괜한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공사 구분이 안 되다니까 일관계로 만난 사람한테 너무 친근하게 굴다가 이게 자칫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그러니까 너무 강한 호의를 표현하다가 오히려 저쪽에 약간 거부감을 사는 선을 못 지켜서 생기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냉정하게 그 정신 차린 다음에 따져봤을 때 부적절하고 부끄럽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이 시기 해왕성 정지 전후에 그냥 별거 아니게 이제 툭툭 던지듯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해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술도 좀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해왕성은 술, 담배, 약같이 의존성이 생길 만한 그런 물품들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왕성 정지를 유리하게 써먹을 만한 일이 애초에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크론사이트 2020년 6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